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3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에 사회 지문을 해볼 건데 상대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잘 따라오면 읽는 방법부터 문제 푸는 것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1문단은 우리가 사실 다 아는 거예요. 보통 어떻습니까? 집단 구성원의 의견이라는 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당연히 많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의사가 다 다른데 이걸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치시켜야죠.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거기 나오죠?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직접민주주의 하에서 보통 의사결정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투표제도. 근데 그 투표제도가 알고 있는 것보다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를 비교하겠죠. 자, 선생님이 늘 뭐라고 했습니까? 비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차이점이다. 대조다. 근데 사실 대조만 중요한 게 아니죠. 공통점도 중요하죠. 됐죠? 그래서 언제나 뭐가 중요한 거냐? 비교 대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문단. 그럼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단순 과반수제죠. 자, 우리 단순 과반수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얻게 되면 과반수 이상을 동의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게 채택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네들은 뭐가 드러나지 않느냐? 선호, 강도. 내가 얼마나 그걸 선호하는지 드러나지 않죠. 찬반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뭡니까?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바로 뭐냐? 투표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지? 거기 나타나 있죠? 투표의 역설이라는 게 바로 뭐냐?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예를 들어 하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어디예요? 표,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무엇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선생님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비교를 하겠지만 사실 실전에서는 혼자서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문제 풀 때 그냥 보면서 답 나오면 딱 고르는 거예요. 혼자서 노가다 하지 마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만약에 병원하고 학교를 비교해 본다 라고 하면 그럼 병원하고 학교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가 선택됩니까? 병원, 학교 여기 학교 병원이죠? 병원, 학교 한 거 보니까 병원이 선택되죠? 그럼 그 다음에 병원이랑 뭐랑 비교합니까? 경찰서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병원, 경찰서, 여긴 경찰서, 병원 하니까 이때는 뭐가 선택됩니까? 경찰서가 선택되죠. 됐죠? 자, 그리고 또 해볼까요? 그럼 뭐부터? 병원이랑 경찰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어땠습니까? 병원, 경찰서, 병원, 경찰서, 병원. 이러면 뭐가 선택됩니까? 경찰서가 선택되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뭐하고 비교 들어가요? 학교랑 비교가 들어가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학교, 경찰서, 학교 하니까 뭐가 결정됩니까? 학교가 결정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하고 뭐를 지금 비교하면 됩니까? 이제는 학교랑 경찰서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학교하고 경찰서에서 뭐가 결정됐습니까? 학교가 결정됐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학교랑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병원이랑 비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학교하고 병원 하면 뭐가 남습니까? 병원이 남는 거죠. 됐죠? 그럼 봐봐요. 지금 보니까 무엇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죠? 경찰서였다가 학교였다가 병원이었다가 됐죠? 이게 바로 투표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얘네가 두 개를 비교하지 않으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1순위가 다 달라요. 결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개씩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무엇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투표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몇 번?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면 A. 투표의 역설과 관련해서 보기 이해한 내용으로 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나옵니까? 선생님이 다 풀어줬잖아요. 2번이 정답이죠.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했을 경우에는 갑하고 을이 학교에 투표해서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이 된다? 아니죠. 학교하고 경찰서가 지금 비교가 먼저 되면 최종적인 결정은 뭐가 나옵니까? 병원이 나오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단순 과반순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최적 다수결제라는 게 있죠. 이 최적 다수결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달랐을 때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만들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단순 과반수제는 과반수 이상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 다수결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 얘는 총 비용이 최소화 되는 지점을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투표하는 데는 뭐가 들어갑니까?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결정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최적 다수결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 비용이라는 거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거냐? 일단 의사 결정 비용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외부 비용이라는 게 있대요. 두 가지를 합친 값이 바로 뭡니까? 총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거 뭐 하라 그랬어요?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의사결정 비용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게 찬성을 하게끔 뭐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찬성자 수가 많을수록 의사결정 결정 비용도 커져요. 그리고 당연히 뭐가 많을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자의 수가 많을수록 의사결정 비용도 커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반면에 외부 비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반대자가 느끼는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얘는 찬성자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뭐가 됩니까? 외부 비용은 줄어들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찬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값이 바로 총비용인 거고 그걸 최소화하는 걸 목적으로 그걸 대안을 선택하는 게 바로 뭡니까? 최적 다수결제죠. 그래서 우리 보면 뒤에 문제 나오는 거죠? 바로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요거죠. 일 보니까 어때요? X축에 찬성자 수가 있고요. Y축에 뭐가 있습니까? 비용이 있는 거죠? 찬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커지는 거 결국 나가 바로 뭡니까? 의사 결정 비용이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찬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용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가가 뭐라고 합니까? 외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개를 합친 값이 바로 뭐예요? 다가 되겠죠? 얘가 바로 뭐예요? 총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U자형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가 바로 어때요? 최소화가 되는 지점. 여기가 바로 뭡니까? 베스트다. 됐죠?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최적 다수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니까 지금 투표의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최적 다수결제하고 뒤에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얘도 앞에 나와 있었던 단순 과반수체처럼 뭐가 있겠구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제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비문학에 많이 나오죠. 근데 제도나 방법, 뭐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2개 이상 있다는 것은 결국 각각 1장 1단, 우리 1장 1단이라는 거 뭔지 알죠? 장점하고 단점이 동시에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선 장점, 어떤 면에선 단점. 그죠? 그래서 보통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으면 반대되는 뭐도 있어? 한계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도 단순 과반수제에서도 한계가 있었으니까 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세로줄 되어 있는 맨 마지막에 보면 한계가 바로 뭐냐? 이 기준을 정하는데 얘가 그 기준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과도하게 소비된다. 사실 시간이 곧 뭐가 됩니까?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우리 한 김에 여기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 문제, 네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투표자가 많아질수록 아까 어떻습니까? 투표자가 많아질수록 의사결정 비용 늘어나죠? 그럼 당연히 우리 찬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외부 비용 줄어드는 것처럼 투표자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외부 비용도 줄어들 수 있겠죠. 둘 다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로 왔느냐? 니은 밑줄이라고 나와 있는 점수 투표제로 왔죠. 됐죠? 이 점수 투표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야, 너가 쓸 수 있는 점수는 10점이야. 그럼 10점을 다 줘. 그럼 그 중에서 너가 원하는 애들한테 점수를 줘. 그럼 예를 들어서 A한테는 5점, B한테는 0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애한테 점수를 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때? 선호에 따라서 점수 배분해서 투표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점수를 합산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걸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점수 투표제죠. 됐죠? 그럼 얘는 뭐냐? 장점이 있죠? 선호 강도에 따라서 점수를 배분하니까 투표자의 선호 강도라는 게 반영이 된다. 앞에 이거 떠오르죠? 단순 과반수제에서는 이런 게 없었죠. 자, 그리고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반영되고 소수의 의견도 오케이. 소수 의견도 잘 반영돼요. 됐죠?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얘는 투표의 역설이라는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끊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역접의 접속어가 있을 땐 좀 끊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전략적 행동에 취약해서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행동에는 취약하다라는 점이 바로 뭡니까? 단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략적 행위라는 게 어떤 거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어때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이 전략적 행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기 쉽게. 자, 가위바위보야. 알겠죠? 제가 가위를 낼 것 같아. 아니면 제가 볼을 낼 것 같아. 제가 바위를 낼 것 같아. 이런 걸 막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를 자꾸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오게끔 뭔가 내 선호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 B, C라는 후보가 있어요. 나는 C가 좋아. 근데 얘는 인기가 좀 없어. 나 근데 A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A가 너무 싫으니까 나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B가 뽑히게 만들기 위해서 B에다가 지금 내 점수를 다 주는 거예요. C하고 A가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군데? C인데. 그죠?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쪽이 바로 뭐예요? 점수 투표제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행위는 어떤 투표 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어떤 애다 형광펜 해야죠.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범위와 관련된 단어는 중요하다. 그 범위와 관련된 단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냐, 부분이냐, 구분하는 건 필수이다. 그러면 전략적 행동이라는 것은 점수 투표제에서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일반적인 투표제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점수 투표제에서 취약하다라는 거죠. 됐죠? 이런 거 읽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뭐냐? 보르다 투표제인데 요 보르다 투표제랑 점수 투표제랑 혼동하는 것 같아요. 점수는
너한테 20점이든 10점이든 줬어. 그러면 그 준 점수에서 너가 원하는 애들한테 점수 나눠줘. 10점 줘도 되고 몇 줘도 되고 하고 점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르다 투표제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N개의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문제 풀어야 되니까 3개로 해볼게요. 그러면 3개의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의 대안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서 나는 1번이 제일 좋아. 그럼 N점을 줘요. 3점 줘.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난 3번이 좋아. 그러면 N-1을 하는 겁니다. 2를 줘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때요? 1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 나오잖아요. 맨 꼴찌한테 빵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1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맨 첫 번째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제일 선호하지 않은 안건한테 0점을 주는 게 아니라 몇 점 줍니까? 1점을 주는 거죠. 똑바로 읽어야 돼요. 안다고 착각하지 말자. 지문에서 확인한다. 지문에 답이 있다. 됐죠?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단위의 수가 비문학에서는 작은 단위의 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 장난 잘 쳐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점수 투표제에서는 어떠냐면 선호 강도가 반영이 되죠. 선호 강도가 반영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점수가 20점이야. 난 얘네들한테 20점을 나눠줄 건데 나는 3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얘한테 15점 줘도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한테 4점 주고 얘한테 1점 주고 그죠? 내가 얘를 너무 선호한다는 그 강도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점수상으로는 몇 점 차이밖에 안 납니까? 1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호 순서는 나타날 수 있으나 선호 강도가 여기엔 반영되지 않는 거죠. 됐죠? 이 말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점수 투표제하고 다르게 오로지 뭐만 순서에 의해서만 그래서 얘는 순서에 의한 선호 강도만 나타난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투표제, 점수 투표제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왜 그렇겠습니까? 밑에 우리 문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왜 중도의 대안입니까? 이러죠. 일부에게만 선호도가 높아. 그러면 그런 애가 다수에게 선호도가 매우 낮아. 그러면 매우 낮은 점수를 나머지 받게 되면 합산했을 때 점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르다 같은 경우는 중도의 대안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문제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얘는 점수 투표제하고 마찬가지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투표에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됐죠? 아까 선생님이 선호 강도가 얘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수정할게요. 근데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알겠죠? 얘는 그 점수를 통해서 선호 강도가 강하게 반영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선호 강도라는 건 순서만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몇 번 문제를 풀어볼 것이냐?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선생님이랑 계산 더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자 기억의 방식이 바로 뭡니까? 단순 투표제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단순 투표제는 과반수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니까 자 사람이 A, B, C, D, E 5명이 있고요. 그리고 대안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단순 투표로 봤을 때 A는 뭘 선택합니까? 3번을 선택하죠. 됐죠? 자, 그리고 B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2번 선택하죠. 그리고 C는 뭐 선택해요? 2번입니다. 그리고 D는 뭐 선택해요? 3번이죠? 그리고 E 뭐 선택합니까? 2번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과반수 뭡니까? 2번. 됐죠? 그래서 단순 투표제로 선택했을 때는 2번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몇 번?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겠죠?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니은이 지금 바로 뭐냐? 점수 투표죠. 점수 투표는요. 뭐 하면 됩니까? 이거 그냥 더하면 돼요.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점수 투표제 1번 점수 얼마 나옵니까? 다 더하니까 몇 점 나와요? 9점 나오죠?
그리고 2번은 얼마 나옵니까? 2번 더하니까 21점 나오죠. 자, 그리고 3번은 얼마 나옵니까? 20점 나옵니다. 다 더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 점수 투표제로 했을 때 뭐가 선택됩니까? 역시 2번이 선택되죠? 됐죠? 역시 2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네요. 됐죠? 마지막까지 해봐야겠네요. 디귿이 바로 뭡니까? 보르다 투표제예요. 보르다는 자 이제 한번 여기다가 쓸 겁니다. 자, 우리 N개 대안이 있을 때 가장 내가 선호하는 애한테는 몇 점 줍니까? N점 주죠. 그리고 그 다음 N-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니까 A 같은 경우에 제일 선호하는 애가 뭐예요? 3번이죠? 얘가 3점. 그리고 그 다음 2점, 1점 가겠죠? 그리고 B는 뭡니까? 3점, 2점, 1점. 그리고 C는 여기가 3점, 2점, 1점. 그리고 D는 3점, 2점, 1점. 그리고 E는 3점, 2점, 1점. 이렇게 가겠죠.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다 더하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 여기 주황색으로 헷갈리지 않게 쓸게요. 여기 분홍색으로. 그럼 1번 다 더하니까 몇 점 나와요? 7점 나오죠. 그리고 2번 더하니까 몇 점 나옵니까? 11점 나오죠. 그리고 3번 몇 점 나와요? 12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보르다 투표제로 했을 때는 몇 번이 선택돼요? 3번이 선택됩니다. 됐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려운 것까지 봤는데 여기서나도 역시 뭐가 중요하다? 범위와 관련된 거 주의해서 꼭 봐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회지문까지 마치겠습니다.